경매로 월급 외에 매달 들어오는 수익을 꿈꾸는 여러분, 채널에 아주 잘 찾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김의동입니다. 부동산 취득에서 가장 싸게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경매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언어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분명 한국말인데 알아들 수 없는 낱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어려운 말 때문에 경매를 포기하시는 분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들을 공부해서 부동산 재테크 수다인 경매를 하려는 여러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경매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의점을 확인하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토대를 마련해 보십시오. 경매에서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법원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 때문입니다. 경매는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 부동산을 법원에서 강제나 임의로 팔아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게 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사용하지 않는 법률 용어로 되어 있기에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지 낙찰되고 매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단 기준의 부재입니다. 판단 기준을 쌓으려면 평소에 실력을 쌓아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즉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 관련한 책들 봐도 좋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도 상관없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와 친해져야 판단의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내 친구의 경매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직접 통화를 안 하시더라도 모의 투자를 하셔서 나름의 권리 분석도 하고 그 권리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알고 싶다면 무료로 권리 분석을 해주는 곳도 있고 부동산 경매에 관련한 카페에 가입해서 고수들에게 문의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매 컨설팅을 의뢰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에 연락해보면 수익은 반드시 발생한다고 온갖 가머니설로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도 모두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컨설팅을 맡기면 높은 가격으로 임대가 되든 안 되든 재매각이 되든 안 되든 그 사람들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낙찰받아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집 아주머니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에 빠져들지 않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판단해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경매 검색에서 그 물건만 보이게 됩니다. 다시 없는 기회이고 이 물건만 낙찰받게 되면 수익이 많이 발생될 것만 같은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4년도 첫 차를 프라이드를 샀었습니다.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네요. 그때 차를 계약하고 빨리 차를 받겠다고 영업사원이 옵션에서 파워핸들이 빠진 바로 나오고 금액도 30만원이 싸다는 말을 믿고 계약한 프라이드가 아닌 프라이드 베타로 무파워 차량을 인도받게 됩니다. 처음 이틀은 차를 빨리 받아서 좋았죠. 그런데 같이 계약한 친구는 한 달을 기다려 파워가 있는 프라이드를 받을 수 있었고 한 달만 차가 빨리 나와서 좋았지 주차할 때 양손에 힘주어 차를 돌려야 하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중고차로 친구와 같이 팔게 되었는데 100여만 원을 적게 밟고 팔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달을 기다렸다면 힘들게 운전하지도 않을 것이 중고차도 100여만 원은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물건은 다음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을 보지 말고 수익률, 공실률을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정확한 시세 파악입니다. 부정확한 시세 파악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빠른 수익을 위하여 팔고 발품은 팔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매지의 검색 후 포털에 부동산을 검색하여 이 정도면 조금이라도 남겠지 하며 입찰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임장도 대충 부동산 한두 곳에서 해결하고 그마저도 귀찮으면 검색한 후 나와 있는 부동산에 전화해보고 시세 파악을 하는 품보다 더 것은 집주인이 받고 싶은 가격인 호가이지 거래 시세는 아니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시세 2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네이버 부동산에는 5억에 올려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세를 5억으로 보고 3억에 입찰했다면 여러분은 분명 1억 이상을 손해보시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도만 보고 현장을 파악하지 말합니다. 세 번째 내용의 반복이라도 할 수 있지만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손품에는 네이버 부동산 검색도 있지만 지도를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세권인지 학세권인지 요즘은 팍세권도 있다고 하죠. 주변에 공원이 있는지 살기 좋은지 구분하는 방법으로 지도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곳에 임장을 갔을 때 일입니다. 역과 버스 정류장도
걸어서 10분 내외, 초중학교도 걸어서 10분 정도 있는 나홀로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하천에서 썩은 냄새가 올라와 여름에는 문을 열 수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를 확인하고 입찰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냄새는 절대로 지도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른 경우는 임장 가서 경매물건에 초인종을 눌렀더니 초등학교 3, 4학년쯤 보이는 꼬마 아가씨가 나오거든요. 문을 빼꼼 열어주는데 눈에 집의 구조가 일부 들어오고 학용품 샀으라고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지고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중요한 정보를 알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입세대에 모르는 이름이 들어와 있는데 이름을 알려주고 물어보니 엄마 이름이라고 합니다. 임차 보증금도 모르고 대항력이 없는 소액 임차인의 문제를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알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경매의 정당은 현장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감정가를 믿지 마라입니다. 법원도 경매 수수료를 갖는, 크게 얘기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장사를 하고 하는 곳입니다. 낙찰이 되면 배당금의 1순위는 경매 수수료니까요. 그러는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감정평가사가 전문가이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는 거래량이 많아 오차가 적을지 모르지만 빌라나 단독주택은 부동산 한두 군데 들러서 시세를 알아보고 주변 사람 몇몇에게 가격을 물어서 감정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감정 시점이 대개 1년 전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현 시세하고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감정가는 감정가이고 시세는 손품과 발품을 팔아 알아내야 되는 우리의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숙제를 못해가면 벌을 받거나 수행 점수가 낮아집니다. 경매인에게 수익이 낮거나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여러분께 이야기할 거리를 찾으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스터디셀러 위주로 경매에 관련된 책도 읽어보게 되고 다른 크리에이터의 유튜브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주제를 찾아 영상을 제작하고 원고를 작성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들을 정리하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비록 채널이 작아 구독자도 별로 없고 조회수도 얼마 나오지 않지만 그것에 연연하며 영상 업로드를 게을리하지 않으려 내 자신을 항상 책짓질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시청자도 제게는 아주 소중한 가족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지런한 농사꾼에게 나쁜 땅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물건 검색하시고 찾으시는 물건의 손품으로 시세나 지형 파악하시면서 현장에 다녀야지 일하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수익, 즉 경제적 자유가 여러분의 품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갑시다. 멀어 보여도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는 우리 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김의동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